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키아는 김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IT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또 저희 또 주 전공 중 하나가 IT이죠. 예. 네, 최근에 이제 IT 관련된 소식을 많이 못 전해드려서 이제 IT로 준비를 해봤고요. 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아유, 예, 많이 봅니다. 국내 드라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이제 기사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바로 망 사용료 갈등 음,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몇 년간 계속 지속돼 왔던 문제예요. 오늘 주제는 망 사용료 갈등과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의 갈등에 대해서 좀 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슈입니다. 뭐 기사로 나오면 뭐 망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슈구나라고 정도의 인식은 하지만 이게 실생활에 우리랑 좀 그렇게 밀접하게 지금은 관련되어 있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인터넷을 사용을 하죠. 인터넷 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이버에서 이제 뭐 만약에 제가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통신회사들은 사용자의 집과 네이버까지 인터넷선을 이제 연결을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불러와라는 정보를 네이버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 네이버가 네이버 홈페이지 정보를 또 인터넷 선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콘텐츠와 정보를 이동하는 이런 도로의 역할을 인터넷망, 네트워크가 하는 거예요. 그 도로 위를 오고 가는 것이 이제 콘텐츠고 이러한 정보들이 되겠죠. 사용자가 뭐 만약에 서울이고 만약에 네이버가 부산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선은 경부고속도로가 되는 거고요. 그 위를 오가는 차들이 콘텐츠, 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이제 여러 곳을 연결을 하죠. 이거를 다 합쳐서 이제 뭐 인터넷 네트워크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콘텐츠가 원활하게 이제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업체 사이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곳에 되도록 많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를 까는 회사에서는 이제 그동안 일반 사용자에게 이제 통행료, 뭐 통신요금 이렇게 돈을 받아왔어요. 고속도로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와 인터넷 정보를 이제 사용자가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사용자한테만 돈을 받아왔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고속도로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차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음, 늘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차량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막히는 곳도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부산이 아닌 뭐 미국에서 오는 콘텐츠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해외에서 한국까지 오는 그런 콘텐츠 선도, 인터넷 선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보다 이제 통신회사들이 돈이 더 많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회사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들에게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 이거를 망사용이라고 하고, 이때 내는 비용을 망사용료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네이버나 뭐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망사용료를 통신회사에 내고 있어요. 이건 기업들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의 돈을 내는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고요. 국내 기업과 뭐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국내 기업은 콘텐츠와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와 서버가 다 국내에 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를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하고, 또 이제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가 있는 곳까지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 모든 게 국내에서 다 예.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산과 소비가 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은 다르죠. 해외에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망 사용이 있고 또 국내에 들어온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이게 다 전달하기 위한 이러한 망 사용이 있어요. 국내에 이미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국내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이 인터넷망은 기존에 이미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음,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최근에 이제 동영상 서비스를 많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이제 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영상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긴 하죠. 예. 네. 최근에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게 화질이 많이 낮아지거나 끊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망 기업은 SK 브로드밴드, KT, LG, 유플러스, 뭐 이제 기타 등등이 있긴 한데요. KT는 이제 인터넷 이전에 전화망을 설치한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SK 브로드밴드보다 좀 이제 망 구축에 대해서 유리한 측면이 음, 있고, 어, 그리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IPTV 독점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LG U 플러스를 위한 별도 캐시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게 좀 공급이 됩니다. 이제 SK 브로드밴드만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하죠. 붕 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SK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약간 최근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또 망 사용료를 따로 낼 수 없고 오픈 커넥트라고 불리는 캐시 서버 구축을 제한하고 있어요. 캐시 서버는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를 한국에 저장해서 데이터 이동 경로를 줄여서 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SK 브로드밴드와 KT는 캐시 서버 구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라. 이거죠, 결론은. 그죠? 한마디로 돈을 내라라는 음,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거를 중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본사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넷플릭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음, 법원에 이제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낼 필요 없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받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이제 중재를 하는 이 중간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소송을 낸 음, 거죠.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넷플릭스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제 SK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이게 화질이 안 좋아지는 걸 느껴지고 이게 약간 전략적이지 않았나? 그동안 이렇게 조용히 있다 어느 정도 이제 가입자 수도 확보를 하고 네. 국내 영향력도 좀 크니까 네, 영향력도 커지고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좀 약간 불평이 많아지다 그쵸. 보니까 이 상황에서 소송을 딱 자기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내네요. 아니, 이게 다 하나의 협상의 방법이긴 하죠, 네, 이게요. 굉장히 예, 똑똑하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승소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승소보다도 이제 예, 자기네에게 좀 더 유리한 그렇죠.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딱 전략적으로 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SK 브로드밴드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KT와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LG U 플러스랑은 지금 이제 IPTV 독점 계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뭐 끝나면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거잖아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주된 이게 통신 3사와 케이블 사업의 주된 그 콘텐츠에 대한 화두는 지상파 3사와의 어쨌든 콘텐츠 대가를 놓고 가격 갈등이 있었는데 네, 지상파 3사는 쫙 배제가 되고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주요 이제 플레이어로 뒤흔드는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됐네요. 네, 그렇죠. 어,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국내 기업은 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음. 넷플릭스는 안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국내 역차별 이슈가 나올 수는 있어요. 사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함한 국내 인터넷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또 이게 역차별로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편을 들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 국내 이제 콘텐츠 제공 그렇죠. 업체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업사 입장에서는 이 넷플릭스에서 또 이제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또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 문제만큼은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 대 외국 기업의 이런 구도로 보는 게 아니라 통신사 대 콘텐츠 제공업체 이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뭐 역차별 그래가지고 구글 네. 유튜브와의 뭐 우리는 걔네는 망사용 내는데 우리는 걔는 안 내는데 우리는 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었는데 태세가 이렇게 전환이 되네요 또. 그렇죠. 항상 이제 네이버가 얘기를 하는 게 구글에 비해서 해외 예. 기업에 비해서 우린 역차별 받는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이 문제에서는 되게 조용하죠. 그렇죠. 아무튼 통신업체는 이제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통신사들이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한 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이미 사용자들이 통신비를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 내냐라는 입장이에요. 사실 양쪽 다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통신비를 내는데 왜 콘텐츠 업체가 또 돈을 내야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콘텐츠 업체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게 되고 트래픽이 지금보다 더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통신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용자들로부터 더 많은 통신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한때 뭐 인터넷 종량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었죠. 예. 그럼 또 이제 콘텐츠 제공업체들로부터 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콘텐츠를 무료로 많이 이용을 하거나 좀 낮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제공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뭐 이제 일부 스타트업 콘텐츠 제공을 하는 이런 일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이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왓챠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왓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이제 또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5G가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게 망 사용료가 5G가 되면 더 많이 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우려가 더 크다. 정말 뭐 미디어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 이 망 사용료에 대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정작 콘텐츠 개발은 많이 못하게 된다. 뭐 이러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망 사용료 분쟁에서 소비자가 지금 뒷전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도 네. 소비자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인기를 볼모로 이제 통신사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통신사는 힘없는 한국 기업이 힘이 없진 않죠 사실. 예. 근데 이제 통신사는 힘없는 한국 기업이 대규모의 해외 기업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 이러한 좀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여럿 바꾸네요, 진짜. 네. 방송 시장 환경도 바꾸고 통신 시장 환경도 바꾸고. 예. 그러면 넷플릭스 말고 다른 해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페이스북과는 지난해까지 이제 망 사용료 관련해서 또 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페이스북과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 협상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이게 어느 수준에서 체결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페북과의 망 사용료 분쟁은 해결이 된 거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와 구글과의 이제 협상이 남아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통신사들은 이제 구글이 캐시 서버를 국내에 구축을 하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튜브와 구글의 트래픽 양이 지금과 같이
많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통신사들은 그 트래픽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뭐 그렇죠. 크시 서버를 구축하고 망 사용료를 내지 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유튜브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전에 했던 계약이 완료되면 또 다시 이 망 사용료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망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